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나눔 봉사 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가 참 많은데요. 광주에서 한 소방공무원이 수년째 도시락 나눔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 찾아가 봤습니다. 첫 소식 김영솔 기자입니다. 식사 준비에 분주한 주방 한켠에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소방관들이 도시락통을 분류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씻은 도시락통에 완성된 반찬을 곱게 담아 사랑의 도시락 나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년여 동안 주기적으로 도시락 봉사를 하는 소방관들은 김성철 소방안전센터장의 권유로 봉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김성철 센터장님 만나 뵈면서 사랑의 도시락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알게 됐어요. 좀 더 이런 봉사 활동을 많이 하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이 봉사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소방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봉사의 씨앗을 퍼뜨리고 있는 김성철 센터장은 봉사는 삶의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행복이 곧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고 행복을 안겨줄 수 있다면 그것이 아마 봉사의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철 센터장은 장판 등 도배 봉사와 마술로 소방안전교육 봉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하시고 더불어 가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좀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너무 행복했죠. 올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생활 속 작은 영웅으로 선정된 김성철 센터장은 앞으로 화재 진압과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며 평생 봉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진짜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은 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장에 나가서 봉사를 하면은 그 힘든 것도 다 잊게 되고. 복지TV 뉴스 김영솔입니다. 가끔 발달장애인들의 행동 조절을 위해 약물이나 신체적 제압 등의 방법이 사용되는데요. 장애계가 발달장애인들의 이러한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인권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등 행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도전적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도전적 행동을 제재하기 위해 신체적인 제압이나 약물 개입 등 강제적인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시설 내에서는 학대가 발생하거나 학대 의심을 받는 등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는 도전적 행동에 대한 인권적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고 도전적 행동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방안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신체적 개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사실 어떤 기준이나 규정 없이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가서 제압하기 좀 바쁜 거죠. 언제, 누가 어떻게 잘할 것이냐 이런 기준이 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토론을 좀 계기로 해서 그런 기준들이 조금 더 명확화되고. 전문가들은 아프고 힘들거나 싫다고 하는 개인의 욕구와 관련된 의사표출이 도전적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며 발달장애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설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도전적 행동에 대한 전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겨울철 대비 아동복지 사각지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아동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지원기관을 운영한다고 밝히고 아동복지시설 안정과 아동급식, 학대 피해 아동보호 현황 등 점검을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우선 드림스타트와 지역 아동센터 등 기존 전달체계 외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해 위기 상황이 예측되는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공적 서비스 또는 민간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몸을 따뜻하게 할 이 보온 아이템 하나씩 챙기실 텐데요. 이러한 보온 아이템들도 잘못 쓰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금세 외투가 두꺼워졌습니다. 출퇴근길 목도리나 장갑 같은 겨울철 보온 아이템을 착용한 사람도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표면적이 넓은 목은 체온 조절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목도리는 체온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또 날씨가 추우면 목과 어깨가 움츠러들 수 있는데 목뼈와 목신경, 척추까지 뻐근해질 수 있는 만큼 목도리는 목 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내복은 입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가 섭씨 3도 높아지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종아리까지 다리 일부를 감싸는 부츠는 멋을 내기에도 좋고 보온에도 효과가 있어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츠가 종아리 쪽이 꽉 끼는 형태인 경우 하지 정맥류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발끝에서 무릎, 허벅지 쪽으로 쭉 올라오는 정맥의 순환을 좀 막아버리기 때문에 고장나면서 하지 정맥류가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자주 좀 벗어서 발목 운동도 좀 하고 장단지 근육을 좀 스트레칭 시켜주는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머니 속에 넣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핫팩은 보통 섭씨 40도에서 70도까지 발열 온도를 내는데 2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피부가 노출될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광주시가 올해로 68회째를 맞는 세계 인권선언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광주시가 세계 인권의 날을 맞이해 인권영화 상영과 인권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등 40여 개의 인권단체와 함께 인권신장의 공동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매년 인권 관련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 두신 분들 이 국공립 어린이집 선호하지만 입학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경기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에 준하는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을 열었습니다. 보육료나 서비스 모두 국공립 수준입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용인시 보정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입니다. 얼마 전까지 민간 어린이집이었지만 지금은 경기도가 시설을 빌려 도산하기관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보육료는 민간 어린이집보다 5분의 1가량 싼 편입니다. 보육 서비스나 교사들의 처우도 국공립 수준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시설 부분도 확 차이가 나게 좋아졌고요. 또 교육비 부분도 부담이 줄어들어서 만족합니다. 현재 경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5%. 학부모의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대기자가 넘쳐납니다. 경기도가 대안으로 경기도용 공보육 어린이집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따뜻하고 복되다는 뜻의 일명 따복 어린이집. 도가 민간 어린이집을 활용해 국공립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또 학부모들에게 상시 개방하고 급식이나 외부 견학 도우미로 나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어린이집을 경기도가 매입을 하거나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한 20% 정도 싸고요. 또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이 됩니다. 도는 내년까지 하남시와 성남시 등 따복 어린이집을 8곳으로 늘리고 오는 2040년까지는 도내 1000개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있는데요. 지난 1년여 동안 꾸준한 연습과 준비를 통해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무한어울림 오케스트라 연주회 국차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아직은 서툴고 부족하지만 자신의 능력에 도전하는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등으로 어울림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여 과수원길,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을 연주하였습니다. 지금 맡은 파트는 바이올린이고 제가 학부모들이나 같이 하는 노래하고 같이 음악적으로 더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 오케스트라를 만들게 된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다른 일반 학생들과 더불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흥미도를 좀
보양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한 어울림 오케스트라를 만들게 되었고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도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마련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심으로 구성되어 강사와 연주하며 실력을 길러온 어울림 오케스트라 학생들은 이번 연주회를 통하여 더욱 자신감을 갖고 꿈과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국차영입니다. 차가운 겨울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미술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고즈넉한 호수 너머 2층 기와지붕의 정자가 살며시 보이고 나뭇가지에는 마치 숲속에서 보는 듯한 이끼가 조심스레 그윽한 존재감을 알립니다. 서울 인사동 라메르 갤러리에서 2016 단디 미술 포럼 회원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15명의 화가들이 6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전시회 취지는 스윗하고 해피하고 밝은 마음을 가진 마음이 따뜻한, 그래서 그걸 위주로 했어요. 특히 전시회에는 회화와 공예, 조각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돼 작가들의 세월 속 이야기를 눈여겨볼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작가는 캔버스 속에 붓끝으로 묻어나는 하나하나의 표현을 통해 작가의 마음을 알리고 오늘도 우리는 내 마음의 풍경을 그려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다음은 복지관 소식입니다. 서울시립 남부종합복지관이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에 복지관이 30주년 개관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서울시립 남부장애인 복지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이해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150여 명이 넘는 관계자가 참석해 복지관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목표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시립 남부장애인 복지관은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사람 중심은 가장 기본적인 이념은 인간 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분들의 높이에 맞춰서 모든 걸 생각하고 함께 어떤 문제든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자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했고 그 중심의 역할 또한 아울러서 우리 남부복지관이 선구자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복지관과 뜻을 함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사패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계속해서 전남 진도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소식인데요. 진도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장애인 열린가요제와 송년회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국차영 기자입니다. 진도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참가자들은 평소에 갈고 닦은 노래 실력을 겨루며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이용자분께서 우리 노래교실부에서 많이 연습해갖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실력도 인정받고 또 한마당이 잔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원해주신 우리 TV 관계자 여러분, 또 우리 후원자님, 출연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가족 등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어 노래함으로써 함께 친구가 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참여하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들도 힘차게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이날 가요제와 송년회 밤 행사는 참가한 모든 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따뜻함과 정이 넘치는 훈훈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국차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경상남도가 제11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 2016년 경상남도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대회에서 136명의 개인과 단체에게 자원봉사 유공으로 정부 포상과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민복지관이 2016년 송년감사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복지관은 복지관 이용자들의 작품 전시와 나누리 합창단의 합창 공연 등 다채로운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이 권익 옹호 활동과 2기 15명을 모집하고 교육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양성교육은 이달 13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매주 한 차례 진행되며 교육 수료 외에는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과 발달장애인 개별 지원 활동 등 전문적인 지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두드림 희망센터에서 자녀 돌봄 품앗이 주민자치 공간인 경기 육아 나눔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육아 나눔터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고 장난감과 도서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자녀와의 친밀감 향상 놀이 공간으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정성에 보답하는 자리로 2016년 자원봉사자 후원자 송년회를 개최했습니다. 송년회에서는 유공자 표창과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안동시 7개 장애인단체와 안동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후원회가 공동으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담근 김장김치는 약 2,000kg으로 안동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200여 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혈압이나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그 자체보다 동맥경화증처럼 2차적으로 발생하는 질환 때문인데요. 게다가 동맥경화는 심장에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협심증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요즘처럼 강추위가 이어질 때 더욱 주의해야 하는 협심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추운 날씨, 갑자기 가슴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면 협심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피가 잘 돌지 않는 동맥경화증에 걸리기 쉽고 동맥경화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협심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심혈관 질환처럼 협심증도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지게 마련. 재작년 협심증 환자 가운데 10명 중 9명은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이 중 60대가 전체 환자의 30%에 달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은 고혈압이나 당뇨같이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성인 경우에는 폐경기 이후로 협심증과 심근경화증의 발생률이 거의 남성과 유사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여성에서 이 나이가 많이 들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끊어야 하고 고혈압이 있으면 항고혈압제를 써야 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상 지질혈증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항고지혈증제제 복용과 같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위험인자 관리도 중요하지만 정기적 검진으로 위험인자를 빨리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허혈성 심부전증, 피가 잘 못 가기 때문에 심장 근육이 일시적으로 죽거나 정지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는데 그럴 경우에는 특히 겨울철에는 호흡곤란이라든지 결국은 아주 무서운 심근경색까지 갈 수 있는. 당뇨병 환자 가운데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협심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심혈관 질환 정기 검진이 중요하니 잘 체크하셔서 올겨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 인형극 공연을 지난 5일 사천어린이집과 8일 대방어린이집에서 진행했습니다.
장애 청소년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2013년을 시작으로 올해 4회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형극을 통해 익숙한 장소, 익숙한 사람에 의해 마주칠 수 있는 성폭력 위험 상황을 인식시키고 그 상황을 안전하게 헤쳐나가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습니다. 성교육 프로그램 담당자는 장애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로 나가 직접 인형극을 진행함으로써 자존감 향상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장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산시 장애인 복지관은 지난 12월 10일 온양제일교회에서 사랑의 연탄을 기탁받아 재가장애인 4가정을 대상으로 연탄 2,000장을 전달하는 마음 따뜻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산시 장애인 복지관 이창호 관장은 이번에 진행된 연탄 나눔으로 아산시 지역사회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재가장애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지역 내 재가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연탄 배달을 함께한 온양제일교회 봉사단과 온양고등학교 봉사단은 아산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이동 목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해서 문의사항은 아산시 장애인 복지관 지역권익 옹호 지원팀 041-545-7727로 하면 됩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으로 살처분된 가금류 숫자가 1,20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대의 피해인데요.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은 가금류 농장이나 철새 도래지에 출입을 절대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